안녕하십니까. 환경TV 민혜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환경재단과 환경TV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준영 기자입니다. 말라버린 저수지, 쩍쩍 갈라진 땅. 아프리카가 아닌 한국입니다. 지난 여름 계속된 물 기근으로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73% 수준까지 떨어졌고 가뭄의 여파로 채소값은 급등했습니다. 더 이상 무한한 자원이 아닌 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재단과 환경TV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해법을 찾기 위한 물 전략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물 전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민이 물 전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마다 학교, 그다음에 기관마다 초절수 정수기를 설치하면은 기존의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물 환경 정책과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발표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농업, 공업, 생활용수 등 부문별 물 전략 기술 개발과 함께 누수 방지와 절수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을 아끼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가뭄 대책에서 어떻게 하면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보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물 확보, 그다음에 물 공급, 물 전략. 저는 이 크게 세 타이틀로 해서 과연 어떻게 그런 물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LID 기법이라서 잘 아시는 그 저영향 개발을 해서 물순환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도시 개발할 때 이거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이제 침투를 시키는 거하고 저류를 시키는 두 가지 메커니즘인데 침투를 시켜가지고 방법은 뭐 옥상 녹화라든가 이 주차장도 이렇게 좀 투수할 수 있도록 해서 유출 개수를 좀 줄이자는 얘기예요. 유출 개수. 한편에선 정부의 물 전략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와 수공의 잘못된 물 수요 예측으로 공급 시설들을 늘려 물 가격만 올려놨다는 겁니다. 환경부의 물전략 정책이 그저 일반적인 목표 내지는 방법만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소비자들, 시민들한테만 불편을 끼치는 형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좀 굳혀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 부족 국가 탈피를 위한 해법.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힘듭니다. 정부, 학계, 시민 등이 머리를 맞대는 이번 토론과 같은 자리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환경TV 박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 희망 프로젝트 딱 하루만 쉬어가는 국립공원 생태 발걸음을 운영합니다. 청년 희망 프로젝트는 학업에 지친 취업준비생들이 자연 속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구성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브런치 생태여행, 국가직무능력 표준 특강, 인공 암벽 체험 등으로 구성된 청년 희망 프로젝트는 11월까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격주로 토요일마다 총 6차례 운영됩니다. 국립공원 생태 발걸음에 참여는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독도에서 국내 미기록종 3종, 독도 미기록종 124종을 포함해 총 594종의 생물종이 확인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도 생태계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물 62종, 조류 70종, 포유류 1종, 곤충 35종 등 독도 생물종 총 594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발견된 국내 미기록종 3종은 해양 무척주 동물로 한손 엽새우류, 고든손 참엽새우류, 민수염 참엽새우류이며 독도 미기록종 124종은 수지 상균근균, 해조류, 해양 무척추 동물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독도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도 생태계를 그림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독도 생태 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용품 30개 제품에서 사용 제한 물질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장난감,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유해성 또는 사용 제한 물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유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다이소노닐 프탈레이트 등 사용 제한 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습니다. 환경부는 30개 기준 초과 제품 중 25개를 판매 중지 처분하고 소재지 불명으로 조치가 어려운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11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에서 전박이 꽃무지의 생태와 암수 비교 등 대상작 4점을 포함해 총 57점의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개최한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생 생물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지난 4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역대 최다인 총 784점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대상작 4점은 성인부 전박이 꽃무지의 생태와 암수 비교, 고등학생부 어디를 보는 거니 잔 전박이 물범아, 중학생부 질경이, 초중학생부 황조롱이 등입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11월 30일까지 인천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에서 전시되며 누리집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벌써 완연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올해 첫 단풍은 예년보다 2일에서 8일 정도 늦어진다고 하는데요. 서울 남산타워를 윤현서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라이프 윤현서입니다.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단풍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가을 단풍은 예년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남산타워는 여름을 떠나보내기 아쉬운 듯 아직 초록빛깔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푸른 하늘에 걸린 하얀 구름이 멀리 보이는 산들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표 명소답게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요. 가을을 만끽하며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20% 정도가 물드는 첫 단풍은 이달 말 설악산에서 시작됩니다. 단풍 전선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해 10월에는 남산을 비롯한 전국이 고운빛으로 물들겠습니다. 당분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올해는 늦더위 속에 일교차가 커지면서 단풍 빛깔이 더 화려해지겠는데요. 미리 단풍놀이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공원에서 에코라이프 윤현서였습니다. 위클리 포커스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6일부터 몽골, 베트남 등 전 세계 개도국 15개 국가 공무원을 초청해 취약계층 환경보건 역량 강화 훈련 사업을 진행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제16회 필리핀 환경기술 박람회에 참가해 국내 환경기업 기술을 홍보하고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모색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21일 장외 영양평가 유해관리계획 제도 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환경부가 21일 정부 3.0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환경부 정부 3.0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국감의 화두는 단연 지진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인데요. 허울뿐인 정책들을 뜯어 고치고 또 감시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황영TV 민혜창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